네,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그 에이프로젠입니다. 네, 특징주로 에이프로젠 들고 와주셨습니다. 주가가 참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만큼 물려 계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의 후보물질 개발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더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 꼽아주신 이유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이 에이프로젠이 지금 상한가에 좀 안착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오랫동안 좀 지속될 것으로는 보이진 않은데 일시적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다중 그 수용체, 항체, 융합체를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사실상 에이프로젠의 고유 플랫폼 기술이라고 좀 전해졌고요. 그리고 시험 중인 그 망막질환 치료용 후보 물질 4종류도 그 4종류 중에서도 최소 그 2가지 이상의 물질이 기존 상업화된 치료제보다 우수한 치료 효과를 좀 입증을 했다라는 이 치료 효과를 좀 보였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데 이 점도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뭐 정부에서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좀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정책적인 이슈가 나와주면서 복합적으로 좀 같이 결합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어느 정도의 이슈가 됐다 한다면은 그 이외에도 최근에 그 면역 관문에 대한 뭐 특허 출연도 좀 있었고 또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이 캐나다 특허 출연을 등록을 했었던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헙센틴 바이오 시밀러 공동 개발 등의 여러 이슈들이 굉장히 좀 나왔었는데 사실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이프로젠은 사실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거나 그런 흔적들이 나와주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오랫동안 좀 기다리셨을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이번의 상승을 통해서 그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그때는 좀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을 좀 드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이유는 좀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2년 연속 그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202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속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기대감을 갖고 또한 임상을 통해서 갖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모멘텀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정부 정책과 연관성을 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좀 지속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땐 그러한 형태들보다는 단발성의 이슈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추가 상승 시에는 좀 매도 전략을 취하는데 신규 진입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에이프로젠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항체물질 개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불러올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네요.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을 한다면 매도하는 전략 아니면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